네, 2025년도 제2회 검정고시 고졸 국어 경향 분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동일한 비중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화작, 문법, 그다음에 시, 소설, 그리고 마지막 독서까지 전반적인 내용의 국어 전반적인 그런 문제 형태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 좀 영역별로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화작 같은 경우에서는 말하기라든지 그리고 초고 쓰기 파트가 좀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틀 자체가 변하지 않다 보니까 학습 자체도 상당히 많이 쉬웠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문법 파트였는데요. 문법에서는 이제 기존의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문법이라 할 수 있는 의문의 변동이나 그 다음에 문법 요소 그리고 중세 문법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이 계속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의문의 변동에서는 탈락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문법 요소에서는 높임 그 다음에 중세 국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훈민정음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그런 문법의 개념들이 확실하게 잡고 가야지만은 오답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높임 파트에 출제가 됐던 것이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 그리고 상대 높임을 확실하게 구분해야지만은 정답을 도출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높임 표현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전시에서는 가시리가 출제가 됐고요. 현대소설에서는 양기자의 소설이었던 가리봉동,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그 다음에 고전소설에서는 이제 이생규장전, 현대시에서는 이제 모란이 피기까지는 출제가 됐었는데, 일단은 고전시는 이제 가시리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자주 볼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였죠. 고려가의 가장 대중적인 시다 보니까.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고전시 학습이 됐다라고 하면은 사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뭐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그 다음에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고1 파트에서 사실 자주 드러나는 표현은 아니긴 합니다. 물론 고2 문학과 갈래에서 좀 등장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학습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을 수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도 읽으면서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답을 도출하는 데는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모란의 피기까지는 나왔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를 풀 때 좀 당황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모란의 피기까지는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에서는 되게 자주 등장하게 됐었는데 역설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였던 그러한 가장 대표적인 시다 보니까 그 문제 푸는 데서는 사실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비문학 같은 경우에서 관용 표현의 문제는 문제 출제가 됐는데 근데 이거 사실 조금 당황스러울 수는 있었지만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다 보니까 매번 비문학을 풀듯이 푼다라고 하면은 답 유추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영역별로 좀 살펴보자면은 지금 거진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번 시험에서 한번 수필이 나온 이후로는 다시 수필이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 수필이나 극과 같은 영역에서 학습이 좀 저조하게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처럼 갑작스럽게 수필이나 극이 출제가 될 경우에는 조금 더 당황스러운 특히 수필은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학습에 꼭 들어가야지만 좀 더 정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꼭 빼먹지 않고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영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학습을 계속 유지하셔야만 정답률을 높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경향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